지금은 감성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복지 경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휴머니티, 인간이 가지는 본질, 인간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간이란 어떠해야 마땅한가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역사 이래 계속적인 질문이었고 계속적인 궁극적인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각각의 계급의 입장으로부터 일정한 공통된 견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배계급의 견해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제 그리고 봉건제 사회에서는 인간성의 이해는 감각적인 방면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측면은 경시되고 이성적 내지는 정신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감성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복지 경영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을 예지인으로 규정하는 견해와 또는 관조적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찬양하는 입장,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에 의한 생산, 생활을 경멸하는 태도를 인간의 인간다운 자세, 그리고 인간성의 발휘로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로 들어서면 정신적인 면에 중점이 주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였지만 지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것에서 변하여 신의 또는 천의에 충실한 신앙심의 깊이에 의해 인간 본연의 존재 방식이 인정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성이라는 것은 신의 뜻이나 하늘의 뜻에 기초하여 생기고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의 진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과 신에 대한 부분과 또 신의, 천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진정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신에 종속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파악 방식에 대하여 근대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인간을 그것 자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기운이 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르네상스기의 인문주의 속에서 그 현상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그 인간상은 신으로부터 떨어졌지만 아직 정신적인 교양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 계급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공작인이라고 불리우는 인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생산하는 것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름대로 찾는다라는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는 입장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조적이거나 신앙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정신적 그리고 사고적인 것과 물질적 그리고 감성적이고 행동적인 것이 함께 보여지고 양자의 통일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인간성의 실현이 허가되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뿐이고 더구나 물질적, 감성적, 행동적이라 하여도 이것은 노동과는 관계없는 오락이라든가 취미 등에서 발견된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을 거친 인간성의 이해를 이어받아서
노동자 계급의 인간성의 견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는 인간다움을 제거당하고 생산수단의 일부분으로 조립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자 계급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인간적 유대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자기 자신을 해방하고 또 인간적으로 되는 사회를 수립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것은 실로 인간 전체를 계급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인데 이 계급이 지향하고 실현하는 사회에서 비로소 인간은 지배계급의 인간관 그리고 제한된 인간성을 벗어나 인류 전체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인간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이성과 물질과 정신을 이분하거나 감성적인 활동을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에서 떼어놓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면에서의 인간 능력을 발휘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성적 휴머니스트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가요? 바로 휴머니즘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감성에 자극 없는 휴머니즘은 기관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기관의 본질을 재빨리 파악하는 감성과 논리력을 갖춘 감성적 휴머니스트의 인기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중에서도 마음으로 하는 경영, 즉 직원의 마음을 읽으며 직원들과 감정적 교감과 함께 업무를 이루어 나간다면 기관은 즐겁고 실적도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성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복지 경영에서 지식과 기술 위주의 세상이 곧 감성 위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식과 기술 위주의 세상이 감성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상황은 감성적 경영시대에 돌입할 만큼 사회가 성숙해졌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경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디지털 허브가 된다는 전략에서 나름대로 인터넷과 mp3를 이용한 디지털 음악 시장을 개척하고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시장과의 연결, 영화, 모바일 등 이것을 연결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언급해 나가면서 목표를 갖고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도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바로 성공을 향한 스티브 잡스의 도전 앞에 시장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좌뇌적인 스티브 잡스의 사고와 그가 만든 회사 픽사가 바로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감성에 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조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뇌를 같이 사용하는 전뇌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배웠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주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품에 대한 개발 또한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경영자들이 신뢰 경영이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감성적인 측면에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와 감성은 하나의 코드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 경영을 이야기할 때 신뢰라는 trust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감성과 신뢰, 이런 키워드가 존중되는 시대에서는 기존의 낡은 리더십과 경영 기법은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감성은 이성에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 끝에 이성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 경영 그리고 감성 리더십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표를 전제로 두고 감성을 행하거나 일시적인 효과를 노린 감성 경영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치밀한 계산이 뒤따르는 분야가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실적과 목표가 그 지향점입니다. 반면에 감성의 지향점은 신뢰입니다. 트러스트입니다. 감성의 수단이 사랑과 믿음, 배려, 관심 등이라면 이성의 수단은 합리적인 기준, 원칙, 체계적인 조직구도 등입니다. 때문에 이성적인 CEO가 감성적인 CEO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포지셔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의 자리에서 손짓만으로 감성을 불러서는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단지 종업원들과 얼굴을 맞닥뜨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유머를 선보인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이 낳은 초인류 기업 마스시타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와 정의를 중시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덕 경영의 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스시타 외에도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나 식품업체의 스머커 등이 바로 감성 경영과 신뢰받는 경영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온다 라는 저자 다니엘 핑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래는 계속 오고 있죠. 저자 다니엘 핑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성의 시대에 대해서 근로자의 변신과 관련하여 개념과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 하이 컨셉으로 예술적, 감성적 이러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의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면서 사회복지는 바로 인간을 주 원료로 하는 일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주 원료로 하는 일하는 학문이기에 더욱더 인간 중심의 감성적 휴머니스트로서 일하고 또 그와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복지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지 경영.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고 또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성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복지 경영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지 경영을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번
사회복지가 바로 인간을 주 원료로 한다라는 그 학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감성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복지 경영 이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과 질문은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